네, 3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 인덱스 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45였는데 이게 비트코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알트들도 살짝 움직여주며 이게 47로 조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75부터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25 밑으로부터는 완벽한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힘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은 또 알트코인들대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그때가 딱 알트코인 인덱스 75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서 빵 하고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막 2021년 강세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알트들 막 미쳐가지고 막 팍팍 날뛸 때 그때 알트 시즌 인덱스가 뭐 90, 95, 98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지금 뭐 일부 알트들 꿈틀꿈틀 대면서 펌핑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았다. 한참 남았다. 우리로 하여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겠죠.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차트인데 지금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잘 벗어나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8개월에서 앞으로 12개월 정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마지막 기회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도 빵 하고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빵 하고 어마어마한 폭등을 벌였던 게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요 시점이 자고 일어나면 알트들이 미쳐 날뛸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그 시점을 향해서 유사하게 가고 있다. 갈 길이 아직 되게 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기까지 뚫어내 준다라면 뚫어내고 여기서 이제 놀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페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알트 전체 시총 차트를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 멀었다.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는 그런 차트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 그래도 0.62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2달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0.95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 그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3개월 차트, 3월이 마무리가 되면 이 3개월 차트 올해 첫 번째 덩어리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만 잘 마무리가 되면 땡큐인 상황인 거죠. 이 거대한 2014년부터 거대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이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쁘게 지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88달러 거쳐서 5.8달러 거쳐서 18달러 거쳐서 36달러까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 얼마나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실화 될지는 당연히 벌어져야 벌어지는 거니까 기다려 봐야겠지만 다크 디펜더 같은 사람은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3월에도 다크 디펜더가 3월에 차트 되게 예쁘다고 급등 나올 거라고 했을 때 XRP 잘 움직여줬었죠. 이번에도 지금 어떤 비슷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3개월 차트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3월 마감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 더 생기면서 캔들이 리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한두 개 더 생긴다라는 거는 6월, 9월이 되는 거잖아요. 와,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만약이라도 리플 측에 유리하게 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이 차트가 진짜 기술적으로 완성되는 상황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0달러까지 돌파해 주면 우리 삿포로 가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크 디펜더는 그러면서 초기 목표는 1.88달러에서 5.85달러 이렇게 초기 목표라는 귀여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 중요하다라는 건 어제도 짚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에 양측이 이제 미팅을 합니다. 어떤 걸 가리고 정보를 공개할지 그러면서 그 가리는 걸 최소화하자라는 거에 동의한 문서인 거고 26일에 이제 수정된 공개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고 그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벌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얘네들이 합의 의사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합의 의사 개똥 그런 거 없이 진짜 끝장을 보겠다라는 건지 이런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XRP 시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어쨌든 이제 며칠 안에 확인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도 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거 출시되자마자 엄청 인기 끌었는데 출시되자마자 버그, 오류 나면서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잘 해결됐나 봐요. 내일 2시에 만나요라고 지금 공지가 이렇게만 떴어요. 뭔가 어떻게 해결됐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설명은 없이 뭐 이게 하나 떠서 해결은 그래도 뭐 잘 됐나 보구나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AMM이라는 게 리플 레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 디파이 혁신의 어떤 진일보한 진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리플렉스 개발자들 진짜 엄청 빡셌을 거예요. 하루 사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된 분위기인 것 같고 잘 마무리가 돼야 하고 잘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좀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 나오면은 흐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치코인 요즘에 도치코인 관심 많죠. 도치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가 꽤 의미 있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상당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 이후에 지금 3주에 걸쳐서 지지를 잘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야 0.2달러, 0.28달러 가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곁들여서 트위터와 곁들여서 트위터 페이먼트의 결제 지원 종목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도치코인이다 보니까 도치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도치코인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잘 움직여주면 그 다음으로 이어받을 게 이제 시바 그리고 나서 플로키 이런 식으로 약간 순환 개코인들 사이에서의 순환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또 양상이 보여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백한 차트 분석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치 황소들이 0.16달러 장애물을 통과했기 때문에 0.19달러 상승을 위한 문이 열린 거다. 그래서 0.19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0.23달러에서 0.3달러까지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15달러예요. 그래서 도치코인이 일단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만한 어떤 긍정적인 재료 한 방 빵 하고 들어와 주면 이런 긍정적인 기술적 흐름에도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반등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치 0.3달러 재밌는 가격이죠. 그래서 도치코인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 역시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금 4시간 차트인데 4시간 차트에서 상단 저항 뚫고 지지까지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말하는 건 아주 선명해요. 4,000달러 멀지 않았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캡틴 5빅이 분석을 한 겁니다. 4,000달러 이더리움이 4,000달러 위에서 4,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면 바로 이제 전고 돌파 기대감이고 그때부터는 뭐랄까 이더리움이 5,000달러 위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패턴 자체가 의미 있게 완성이 되는 상황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기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짐 로저스 할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 그리고 은, 이런 걸 대체할 수는 없지. 물론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내가 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과 은은 알지만 비트코인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야, 진짜 이 어르신 정말, 정말 이 모르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이게 무슨, 레리 핑크가 이걸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블랙록 CEO가 보고. 그래서 우리 로저스 할아버지도 한 시대를 풍미한 되게 훌륭한 투자자이신 것은 분명하죠. 이 로저스 옹께서도 대단한 업적을 가지신 분인데, 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우실 거예요. 워낙 이제 고령이시고, 좀 어려우실 텐데, 평소에도 굉장히 암호화폐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계셨던 짐 로저스 옹께서 이런 또 되게 재밌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결국엔 사라질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블랙록만 알아도 돼요. 뭐 그런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해주고 싶었어요. 로저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시에 지금 무소속 미국 대선 후보로서 아주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어내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최고의 해치 수단이다. 미국인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정부 그리고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여론조사 보니까 22% 받고 있더라고요. 이 3자 대결을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호감도가 높은 후보 1위로 또 이 양반이 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케네디 정치 명문가라고 하는 케네디 가문의 일환이라서 그런가 되게 어떤 표심을 얻는 작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3주 전쯤인가 비트코인 매수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비트코인 매수에 이어서 조만간 이더리움도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국채 가운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할 거다. 그리고 비율을 시간이 갈수록 키워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비트코인에 지금 연동시키겠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진짜 지금 어쩌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뭐 삐걱거리는 게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런 와중에 바이든은 사실 조금 뭐 미국에서 지금 계시거나 미국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불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이 또 반영이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또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혼란의 시장이 될 것 같고,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또 웃어요. 야, 트럼프?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로버트 케네디, 이런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한다라는 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미국 유권자들 중에 크립토커런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케네디를 반가워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 성향을 드러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크립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케네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짐 로저스 옹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이슈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 미국이 워낙 지금 후진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도 혁신의 국가 이미지를 진작에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뭐 희한한 인간 SEC 위원장 앉혀놓고 뭐가 주식이네 뭐냐 이런 거 밥그릇 싸움이나 해대고, 이 CFTC 위원장이랑 막 갈등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황당하죠. 답답하고.
그게 아니었고 지금 로버트 케네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틀 안에서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펼쳤다라면 어땠을까?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겠지만 그런 가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크립토 친화적이거나 적어도 크립토의 비판적인 맹목적인 뭔가 근거 없는 그런 규제 어떤 미비 상황에서의 규제? 그게 이제 규제 불확실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잘 벗어난다라면 11월 이후에도 또 하나 그러니까 연말에 이 산타랠리를 암호화폐 시장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재료로서 미국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봐서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이 코인들 몇 배 가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구랍니다 이런 거 믿으셔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알아 20배 반등할지 30배 반등할지 2배 반등할지 3배 반등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지. 그런 건 모르는 거고 뭐 40배 60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여기 있는 종목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게 뭐 20배 30배라고 포텐셜한 리턴을 보장한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표현을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되게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포텐셜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폭적인 숫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젝티브나 우, 타오, 패치, 렌더 뭐 이런 종목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미들 로우 캡들 중에서 뭔가 저번 강세장 때 솔라나나 폴리곤 매틱이 그랬잖아요. 미들 로우 캡 저시총 종목들 중에 정말 폭발적인 시세 폭발, 동시에 프로젝트의 엄청난 발전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될지가 또 관전 포인트겠죠. 그런데 전 이 중에 한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 한두 개는.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가 뭐가 나올지는 이제 각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 의미 있는 건 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 몇 배 나올지 뭐 사실 두 배만 가도 200%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거에 숫자에 놀아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왜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숫자를 대입시킬까 대체 뭔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좀 알아가시고 리서치를 하시면은 내가 조금 길게 모아가면서 말 그대로 트레이딩이 아니라 인베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